네, 오늘부터 이제 저희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주일 예배 끝나고 오후에 모여서 한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생활에 이제 편리한 스마트폰 사용법에 대해서 또는 요즘 뭐 AI, 인공지능 관련돼 갖고 나온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 손쉽게 우리가 사용하기 편한 그런 내용들이 어떤 게 있을까를 갖다가 한번 같이 얘기해 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야지 이제 쉽게 이용하니까요. 우리가 보통 스마트폰이 이제 컴퓨터를 대신해서 나왔는데 요즘은 컴퓨터보다도 스마트폰이 더 사실은 유용하고 파워풀합니다. 왜냐하면 컴퓨터가 가지는 성능들을 다 가지고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컴퓨터하고 스마트폰을 이해할 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컴퓨터를 이용할 때 이제 파일들을 많이 받잖아요. 동영상 파일이라든지 문서 파일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게 동영상하고 문서 파일인데 그런 파일들을 컴퓨터에 스마트폰에 어디에 들어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전해받았는데 매번 카톡으로 받은 거 그냥 링크만 눌러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폰에 저장해 놨는데 내 폰에 어디에 저장해 놨는지 어디에 저장할 건지를 갖다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개념 자체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안에 실질적으로 방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첫 번째 방, 이게 스마트폰이라고 할 때 스마트폰 안에는 사진을 저장하거나 문서를 저장할 여러 방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런 걸 폴더라고 합니다. 폴더. 이 폴더라고 하는 게 이제 제일 위에 이렇게 사진 동영상을 담가두는 방하고 사진 동영상이라는 방 이름을 정해 놓게 되죠. 그리고 요거는 문서를 저장하는 방. 문서 중에서도 또 밑에 방을 3개 정도 만드는 거죠. 내 일정에 관련한 방을 하나 만들고 또 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넣어두는 방을 만들고 성경보호관 문서를 넣어두는 방을 만들고 이렇게 트리 구조로 또 업무에는 거래처 관련 문서 또 세금 관련 신고하는 문서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에 의해 갖고 이런 트리 나무에 가지가 치듯이 처음 밑에서부터 이렇게 점점 가면서 관련되어 있는 방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넣어놓게 되면은 내가 문서가 어떤 게 왔을 때 이 문서는 내가 성경 관련된 문서니까 요 방에 넣어놓아야지 또 거래처 관련한 거니까 요 방에 넣어둬야지 이런 이제 정리가 쉽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폴드라는 개념으로 틀이 나무에 가지가 뻗어가듯이 이런 방들을 여러 개 만들어 놓게 되면 내가 데이터를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요 구조를 갖다가 먼저 알 필요가 있고요. 컴퓨터나 스마트폰 모두 안에 이런 구조로 모든 데이터나 프로그램들이 다 보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휴대폰을 쓰기만 할 뿐이지 스마트폰 안에 이러한 방들에 무슨 데이터가 들어있는지는 우리가 모르고 그냥 쓰고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구조 안에서 내가 받게 되는 사진이나 문서들을 어떻게 보관할지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시면은 이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훨씬 유리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데이터를 보관하는 트리 구조를 폴더에 대한 트리 구조 방이 이렇게 있다는 걸 또 이해하셨다면 또 하나는 우리가 이 클라우드라는 개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클라우드라는 것은 뭐냐면은 전 세계 모든 많은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뭐 노트북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또는 뭐 개인 퍼스널 컴퓨터라든지 또는 뭐 엄청나게 큰 뭐 저장 장치 등을 다 이용을 하고 있죠. 이거는 뭐 수십만 개가 아니라 수억 개가 되겠죠. 전 세계에. 그런데 예전에는 데이터는 노트북에만 저장을 하고 컴퓨터에 하던 거는 컴퓨터에만 저장하고 스마트폰에 쓰는 건 스마트폰에만 저장하던 개념이었었는데 이제는 클라우드라는 이 구름이라고죠. 클라우드는 구름이라는 개념인데 이 클라우드라는 개념이 나와갖고 우리가 아는 구글 우리가 인터넷 검색하는 구글 또는 한국에는 네이버가 유명하죠. 검색 엔진 프로그램 네이버 그리고 애플 휴대폰, 아이폰을 공급하는 애플, 그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대기업들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 이런 대기업들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엄청난 용량의 저장 장치를 만들어 놓고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내 컴퓨터에 있던 걸 갖다가 이 클라우드라는 공공의 장소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유리한 게 뭐냐면은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데이터량이 굉장히 많아질 때 내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내 컴퓨터에다가 넣고만 다녀야 되는 거죠. 이거 잃어버리면 또 곤란한 상황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 구글이나 이런 업체들이 제공하는 이런 저장 장치에다가 나의 계정을 만들어 놔놓고 여기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집에서 없더라도 스마트폰으로 다시 다운받을 수 있고, 내가 미국에 가서 미국까지 데이터를 들고 갈 필요 없이 한국에서 미국에 왔으면 클라우드에 접속하면 거기서 바로 다운받고 작업해서 올리고,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공중에 떠 있는 이 구름과 같은 대용량 장치가 있고,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접속을 해서 내 데이터를 나의 이 계정 속에다가 보관을 하고 꺼내 쓰고, 프로그램도 이 클라우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이나 이게 사용하실 때 어르신분들이 가장 어려운 게, 내가 사진을 엄청 많이 찍었는데 이게 휴대폰 꽉 차 있다, 이렇게 어디다가 저장을 해놓지? 예전에는 이제 USB 조만한 저장 장치를 해갖고 거기다가 옮겨 나눠놓고 또 빼갖고 쓰고, 그것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잊어버리면은 또 곤란한 상황인데다가 그 자체가 엄청 귀찮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 저장 장치에 따로 이렇게 보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서 쓰던 이 데이터를 갖다가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이 클라우드에 있는 내 계정에다가 직접 올려놓고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세계적인 기업들이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MS, 마이크로소프트, 네이버 이런 데서 무료로 클라우드 계정을 제공을 합니다. 그냥 가입만 하면 돼요. 우리가 보통 스마트폰 할 때는 아이폰을 하게 되면 무조건 애플 아이디를 만들게 돼 있죠. 삼성 갤럭시 폰을 갖다가 하면 안드로이드 계정으로 하기 때문에 무조건 구글 지메일과 그걸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드로이드 폰, 삼성폰이나 안드로이드 폰을 쓰는 사람들은 이미 구글 드라이브를 쓸 수 있는 자격이 생겼는데, 사실 이 클라우드에 내 계정이 15기가라는 공짜 계정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아이폰을 쓰는 분들도 애플에 5기가나 되는 나 클라우드 계정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폰 쓰는 사람들은 공짜로 내 애플에 있는 아이클라우드 계정을 찾아갖고 거기다가 연결만 하면은 내 스마트폰에 있는 걸 갖다가 자유롭게 데이터를 거기다가 올려놓을 수도 있고, 언제나 필요하면 언제나 다운받아 쓸 수 있고, 이제는 인터넷이 굉장히 빨라졌기 때문에 내 휴대폰에서 바로 보는 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바로 다운로드 받는 거나 비슷한 속도거든요. 그래서 네이버는 30기가를 클라우드 계정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 있는 데이터들을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클라우드라는 대기업의 계정 속에 내 폰과 내 컴퓨터와 연결해서 항상 수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무료 계정들이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이클라우드 쓸 때 거기다 돈 내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이클라우드는 기본적으로 5기가, 여기 나와 있는 5기가까지는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돈 내야 되고요. 그렇죠. 그거보다 큰 데이터를 하려 그러면은 뭐 한 100기가, 200기가 이 정도까지 이제 하려면은 그렇게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 달에 한 15불, 10불 정도 이렇게 내는 걸로 해서 굉장히 큰 데이터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개념만 잠깐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런 클라우드 계정을 내가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씩 또 알려드리고, 개인적으로도 물으시면 제가 미리 알려드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개념을 이해하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폴더라는 개념으로 데이터들을 트리 구조로 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방을 만들고, 어느 방에는 내가 무엇을 넣고, 요 방에는 사진을 넣고, 요 방에는 문서를 집어넣는다, 이런 개념들을 갖다가 알고 있어야지만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서를 찾거나 데이터를 찾을 때 잘 찾을 수 있지 않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갤럭시나 일반적인 안드로이드 폰은 요 마크 있었죠. 아이콘에, 휴대폰에 항상 요 마크가 있을 겁니다. 이게 플레이 스토어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클릭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데 필요한 모든 애플리케이션,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다 이제 다운받을 수가 있는 거죠. 무료 그 계정도 있고 또 돈 내고 사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스마트폰 중에서 갤럭시 안드로이드 폰은 요 플레이스토어가 이제 그 개념이지만 요게 플레이스토어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클라우드에서 요 세모로 되는 요거는 구글, 요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요거는 네이버의 클라우드 앱입니다. 그래서 요런 앱들을 갖다가 휴대폰에다가 다운받아가고 설치하면은 내가 클라우드를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요걸 누르고 들어가면은 내 폰에 있는 것처럼 열리고 내 폰에 있는 것처럼 내 폰에 있는 데이터를 여기로 저장하는데 실제로 내 폰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구름과 같이 생겨 있는 그 거대 기업이 제공하는 데이터 센터에 내 데이터가 올라가서 보관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휴대폰을 켜게 되면은 이런 형태의 뭐 앱들도 막 설치가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지금 내 폰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갖다가 보는 앱을 실행화 시켰습니다. 실질적으로 내 파일이라고 하는 이런 앱을 실행을 시켰는데요. 요거 앱을 딱 실행을 하면은 내 폰 안에 내장 저장 공간이 128기가 중에 81기가를 내가 쓰고 있구나. 이 정도가 남았구나. 그리고 내 폰에 추가적으로 뭐 SD 카드라고 하는 추가적인 장치를 내가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내가 아까 전에 클라우드라고 하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5기가짜리 원드라이브와 또 15기가짜리 구글 드라이브가 이렇게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내 폰에 있는 저장 공간뿐만 아니라 클라우드에 있는 내 남은 공간이 얼마 있는지도 확인이 되고요. 여기서 내 파일이란 요 앱을 실행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내 폰에 있는 동영상은 어떤 게 있고, 이미지는 어떤 게 있고, 음악 파일은 어떤 게 있고, 문서는 어떤 게 있으며, 내 폰에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조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미지를 눌러 들어가면 내 폰에 있는 갤러리 화면에서 보는 화면과 같은 비슷한 화면을 조회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내 파일이라고 하는 앱을 갖다가 하나 깔아 놓으시면은 내 폰을 이렇게 잘 파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 파일이라는 앱을 까는 방법도 향후에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내 폰의 이미지도 확인되고, 실질적으로 동영상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또 음악들은 어떤 파일들이 있으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조회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 내 파일이라는 이런 앱을 사용하기 전에는 내 폰에 어떤 사진이, 어떤 음악이, 어떤 파일들이 어디에 어떻게 보관되어 있는지를 사실은 내가 직관적으로 볼 수가 없는데, 내 폰에 들어있는 모든 파일들을 어디에 어떻게 보관되고 있는지를 갖다가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제가 말씀드렸죠? 내 폰에 있는 내장 저장 공간 안에 이런 폴더들이 많습니다. 이 폴더들이 다 기억할 수는 없는데, 아까 전에 제가 트리 구조, 폴더 트리 구조를 얘기했듯이 안드로이드라고 되어 있는 이 폴더에는 내 폰의 기본 시스템에 관한 아주 중요한 파일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손대면 안 되고, 또 DCIM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사진기로 찍은 사진들이 보관되어 있는 폴더, 방인 거고요. 내가 카카오톡이나 어디나 남들로부터 전달받은 걸 다운로드 받은 파일들은 다운로드 된 방에 다 들어가게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폴더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노래는 뮤직방. 이렇게 내 컴퓨터 안에 있는 뮤직방의 갤러리에 들어가면은 이런 방들이 또 추가로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내 파일 안에 모든 파일들이 어떻게 들어있나를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 앱이 내 파일이라는 이런 앱을 이용해서 직관적으로 내가 폰을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클라우드 계정을 통해 갖고 내가 내장 저장 공간 위에 클라우드 저장 공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저장 공간에 바로 저장을 하게 되면은 내 폰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대기업이 제공한 무료 계정에 내 파일들이 저장이 된다라는 걸 인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박스라는 네이버에 있는 클라우드를 제가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폰에서 지금 마이박스라고 하는 네이버의 박스에 제가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이 마이박스는 내 폰에 있는 폴더 방이 아니고 네이버가 제공한 이미
그 가상 공간에, 클라우드 공간에 있는 저장 장치인 거죠. 근데 내 휴대폰에서 좀 전에 조회를 해갖고 이렇게 딱 들어가갖고 딱 보게 되면은 지금 이게 마이박스라고 하는 네이버가 제공한 클라우드에 있는 내 방들인 거죠. 아, 내가 방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내 예전에 있던 옛날에 몇십 년 된 사진들은 이 올드 사진방에 다 집어넣고, 가족과 찍은 동영상은 여기, 사진들은 여기, 사진 들어가면 또 언제 몇 월 며칠 폴더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자료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기서다가 보관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 보이는 거는 조금 전에 보셨던 내 휴대폰 안에 있는 폴더 방하고는 다른 방입니다. 클라우드, 마이박스라고 하는 네이버의 클라우드에 있는 방들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내 휴대폰에 있는 이 방들을 보는 것과 똑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새로 폴더를 만들어 갖고 새로운 방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런 형태로 조회해 볼 수도 있고요. 뭐 요거는 내 옛날 사진들, 각 방에 들어가면 몇 월 며칠 찍은 사진들 날짜별로 다 관리가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별로 내 사진들을 넣는데, 장소별로 내 사진들은 사진을 한번 찍을 때마다 위치 데이터가 찍히잖아요. 위치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그냥 보관을 하면은 내가 이 사진을 언제 찍었는지, 누가 찍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마이박스라고 하는 여기에는 사진들을 일단 보관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장소가 어딘지, 사진에 가지고 있는 위치 데이터를 가지고 어디서 찍은 사진들만 다 보자. 보관하면 보여주고, 사진의 인물들을 분석을 해서 내가 개똥이와 찍은 사진들 다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인물이라고 딱 찍게 되면은 그 인물과 관련된 사진들, 촬영 일순, 뭐 그렇게 해갖고 다 이렇게 정리를 자기가 AI가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 폰에서 보관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클라우드를 이용을 해서 사진을 보관을 하게 되면은 내 사진들을 그 클라우드에 있는 AI가 정리도 해주고, 또 어떤 장소에 따라 갖고 한 번씩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기도 하고, 뭐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요게 지금 내 폰 안과 클라우드 계정들을 갖다가 이제 살펴보는 그런 과정들을 갖다가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원박스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계정입니다. 여기는 제가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지금 아직 공간이 이렇게 빈 방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직은 제가 파일을 넣어 놓지 않는데요. 원드라이브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5기가짜리 클라우드에도 이런 형태,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에서 언제든지 가입만 하면은 이러한 프리미엄으로 전환이라고 해갖고 5기가 이외에 더 큰 파일을 원하면은 이제 돈을 내고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죠. 지금 오늘은 개념을 이렇게 익히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드림교회 홈페이지를 갖다가 이제 저희가 또 QR코드를 나눠드렸죠. QR코드 스티커로 아무데나 붙여놓고 사진으로 QR코드만 찍으면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쉽게 해놓은 거죠. 사실 왜 이 QR코드를 사용하냐면은 내가 휴대폰에서 드림교회 홈페이지를 갖다가 보려고 하면은 검색 엔진을 켜고 홈페이지 주소를 치고 일일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귀찮잖아요. 그런데 요 QR코드만 하나만 어디 있으면 그것만 촬영을 해가 톡 누르면은 컴퓨터에서는 요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컴퓨터에서 보는 홈페이지 모양하고 휴대폰에서 보는 홈페이지 모양이 다른데요. 컴퓨터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오고 드림처치가 이렇게 밑으로 나면은 인사말, 또 뭐 이렇게 새벽 신학교, 또 성경 강해 설교, 교회의 역사, 또 25년도 행사했던 것들, 우리 뭐 봄 음악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선교 협력 단체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위로 쭉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 메뉴화에서 우리가 뭐 주보 소식지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각각 그 주보가 있습니다. 지나간 주보지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조회를 할 수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오늘 예배를 하게 되면 하루 전 토요일 정도에 제가 오늘 주보를 다 올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홈페이지를 활용을 하면은 뭐가 좋으냐 하면은 새벽 신학교라고 하면은 새벽 신학교 이렇게 들어가면은 홈페이지 안에 요렇게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신론, 조직신학의 신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인 거죠. 여기에 대해 갖고 유튜브에 다 올려놓은 영상들 유튜브에서 골라보기가 힘드니까
영상 리스트를 이렇게 딱 찍어서 하게 되면은 신론에 대해서 하나님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각각의 하나의 영상들입니다. 이 리스트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요 주제 그림을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은 유튜브로 들어가서 금방 이 신론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쭉 순서대로 쭉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골라볼 수 있게 되겠고요. 이 강의를 듣게 되면 다음 강의로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들어가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기존의 말씀들을 갖다가 쉽게 찾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고요. 실질적으로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휴대폰에서 보는 홈페이지입니다. 교회 홈페이지인데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요 세 줄 있는 게 이제 메뉴판입니다. 밑으로 이렇게 넘기시면은 역시나 저희들 새벽 신학교 또 성경 강해 설교한 것들 교회 역사를 다 조회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의 자료들도 리스트와 영상들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 연결돼서 이제 플레이가 되게 되는 거죠. 홈페이지에 이렇게 교회 사진들도 굉장히 많이 올려놨습니다. 일일이 저희들이 내 개인 폰에 저장되지 않은 사진들도 쭉 다 이렇게 올려놨고요. 25년도 사진들도 이렇게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올려드렸던 여러 가지 자료들, 이런 것들도 블로그에 다 올라가 있고요. 사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유용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홈페이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휴대폰에 이런 아이콘이 하나 만들어져 있잖아요. 일일이 홈페이지를 들어가기 위해서 일일이 홈페이지 주소를 칠 필요가 없이 이 아이콘을 하나 만들어 놓게 되면은 이것만 클릭을 딱 하게 되면은 좀 전에 있었던 이런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돼서 바로 들어가게 이런 홈페이지에 있는 이런 아이콘들을 드림교회 홈페이지 또는 정성욱 채널 유튜브 채널의 홈페이지를 어떻게 들어가게 만드는 이런 아이콘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것도 우리가 교육을 하고 실제로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또 사용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휴대폰을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은 막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차서 이제 버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우잖아요. 휴대폰에서 이 데이터를 지우게 되는데 실제로는 휴대폰에서 지워지지가 않고 이 지워진 데이터가 한 30일 정도 휴대폰에 남아 있습니다. 지워진 휴지통이라는 데 들어가서 실제로 나는 스마트폰의 용량을 좀 늘리려고 지웠는데 실제로 용량이 안 들어간 이유는 휴지통에 들어가서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휴지통에 들어가서 휴지통 비우는 것처럼 휴지통을 비워야지만이 실제로 용량이 차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휴지통을 비우고는 방법은 어떤 건지도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내 파일이라는 요 앱이 설치가 돼야 되는데 설치가 되면은 직관적으로 내 휴대폰이나 클라우드와 연결되는 것들을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 내 파일이라는 앱을 어떻게 설치하느냐 하면은 지금 요 옆에 있으면 플레이스토어라고 있죠. 플레이스토어라고 여기에 이제 이런 앱들을 갖다가 내가 다운받고 살 수 있는 플레이스토어 여기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플레이스토어를 이제 클릭을 딱 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요게 플레이스토어 안에 들어왔는 화면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검색 화면에다가 뭔가를 검색을 하게끔 여기 검색을 딱 눌러서 하는데 내 파일이라고 이제 검색을 딱 하게 되는 거죠. 내 파일 검색이라고 해서 딱 파일 검색을 딱 누르게 되면은 여기 검색창에다가 내 파일이라고 이렇게 치고 검색을 딱 눌러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파일 관리자들, 이런 파일을 관리하는 관리를 하는 파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똑같은 기능들이 있는 여러 가지 앱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무거나 막 깔게 되면은 광고가 수시로 떠요. 왜냐하면 이 앱들을 개발한 사람들이 무료지만 광고를 무지 달아놨기 때문에 엄청나게 아무거나 깔면은 광고가 많이 나오거든요. 내 파일에서 검색했을 때 뭐가 제일 좋냐 하면은 여기 내 파일이라고 삼성 일렉트로닉스, 삼성전자에서 만들었는 내 파일이라는 요 앱이 있어요. 요거는 광고가 안 붙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용하시는 내 파일 검색한 다음에 요 삼성 일렉트로닉이 만드는 내 파일이라는 걸 갖다가 딱 클릭을 해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삼성 일렉트로닉 파일을 설치를 딱 하게 되면은 이제 설치하고 내 파일 열기 이렇게 해서 딱 열게 되면은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요런 내 휴대폰 안에 있는 저장 공간들을 갖다가 확인을 하고 휴지통을 갖다가 또 비우는 그런 실행 방법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셔갖고 플레이 스토어에 딱 들어가시면은 요런 화면들이 딱 뜹니다. 여기서 검색을 딱 눌러서 여기 검색창이 딱 뜨게 되면은 내 파일이라고 딱 조회를 하시면은 내 파일이라고 딱 써갖고 조회를 딱 하게 되면은 쭈루루루 여러 가지 앱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삼성 일렉트로닉에서 만든 내 파일을 갖다가 설치를 딱 눌러서 설치가 되고 나면은 이제 휴대폰에 요런 아이콘이 하나 뜨게 됩니다. 요 아이콘을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내 폰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내 저장 공간은 얼마고 내 클라우드 공간에 있는지, 클라우드 공간은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연결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 내 파일이라는 요 파일을 하나 꼭 좀 깔아서 갖고 휴대폰을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림교회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바로 갈 수 있는 요런 아이콘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이트를 바로 가기 위한 숏컷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드림교회 아이콘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게 되면은 좀 이 플레이 스토어 여기에 딱 들어가셔갖고 요 숏컷이라고 하는 숏컷 메이커를 만들어서 이제 아이콘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아이콘을 만들고 홈페이지에 링크를 달게 되면은 스마트폰 바로 바탕화면에 바로 그 사이트를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아이콘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추가적으로 만드는 방법들을 이제 할 수도 있고, 뭐 내가 편하게 가고 싶은 사이트나 홈페이지가 있다고 그런다면 요걸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제가 만들어 갖고 여기 휴대폰에 설치해 놓기만 하면은 쉽게 요것만 클릭하면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제가 왜 덴버 드림교회 홈페이지를 자주 보시라고 하냐면은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굉장히 유효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말씀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톡에 오는 링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내가 시간이 있을 때 지나간 말씀들을 갖다가 이렇게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요. 또 하나 오늘 카카오톡 설정과 관련돼 갖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카카오톡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카카오톡 할 때 굉장히 많은 방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뭐 하다 보면 수십 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방이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지우기는 좀 그렇고, 그런데 요즘 카카오톡에는 이제 이 여러 가지 이 방들을 갖다가 채팅방을 관리할 수 있는 툴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툴이냐 하면은 요 위에 보시면은 여기 그 채팅방을 관리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딱 누르게 되면은 채팅방 관리, 저기 기어 있잖아요. 기어처럼 생긴 요걸 딱 누르면 채팅방 관리, 뭐 정렬 설정이 있는데, 요 설정은 전체적인 시스템을 설정하는 거고, 채팅방 관리를 딱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많은 방들 중에 요거를 내가 없애버리고 싶은 방이 있다. 그러면은 클릭 해갖고 여기서 나가게 하면은 방에서 다 한꺼번에 빠져나오면서 방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처음부터 있는 나가기 하게 되면은 이렇게 방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만약에 채팅방 관리가 아니고 이 앞에서 이렇게 많은 방들을 일일이 빠져나오려 그러면 여기 방에 들어가서 방에 나가기 하나씩 들어가면서 다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기하 표시를 딱 눌러갖고 채팅방 관리를 딱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리스트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쭉 뜨는데 여기서 클릭 해서 나가기 누르면 한꺼번에 요 나가기를 누르면 한꺼번에 이제 채팅방을 관리가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런 여러 가지 방들을 이렇게 좀 한 개로 몰아서 이제 하고 싶다. 왜냐? 내가 덴버 드림교회도 방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덴버 드림교회이 전체로 들어가 있는 방, 주요 PRS 멤버들이 들어가 있는 방, 또 남전도의 방, 여전도의 방. 사실 이런 방들은 사실 교회와 관련된 방들이잖아요. 교회와 관련 방들은 따로 교회 방이라고 해서 이 나머지 방들을 아까 전에 트리 구조로 딱 집어넣어 버리면은 관리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요 제일 위에 전체적으로 요 플러스 있지 않습니까? 요 플러스를 딱 누르게 되면 폴더, 제가 폴더 구조 설명드렸듯이 폴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도 보면은 채팅방 폴더 설정이라고 딱 돼 있잖아요. 저도 지금 요 드림교회 전도사님하고 하는 개인방, 세미나방, PRS 있지만 우리가 덴버 신학교 방도 있거든요. 사실 이 방하고 교회 방들 좀 분리하고 싶다 그러면 채팅방 폴더를 설정을 딱 하게 되면서 채팅방 폴더를 사용을 하게 되고 폴더를 만들기를 딱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덴버 드림교회라고 딱 폴더 방을 하나 만든 다음에 드림교회라고 방을 만든 다음에 채팅방 추가하기를 눌러갖고 드림교회 요거는 드림교회 거 청경 전도사고 방도 요것도 드림교회, 선교 세미나도 드림교회, 요거는 덴버 신학교니까 빼고 이런 것도 다 빼고 덴버 찬양팀 이렇게 각각에 있는 방들을 체크를 해갖고 딱 완료를 딱 확인을 딱 누르게 되면은 덴버 드림교회라고 하는 요 방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전체를 눌러갖고 내가 있는 모든 방들을 볼 수도 있지만 덴버 드림교회를 딱 누르면 그 덴버 드림교회에 있는 방들만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면은 방이 막 내가 사용하는 방이 막 수십 개가 될 때도 있는데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 갖고 그 관련된 방들만 한꺼번에 모아 놓게 되면은 대화를 찾기도 쉽고 그럼 이제 쉬운 부분이 하나 있고요. 요게 사실은 그 방들이 많아지면서 굉장히 필요한 가족방을 따로 만들어서 내 가족들 간에 하는 폴더방은 따로 만들어서 그 채팅방을 따로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많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요 기어를 누르시게 되면은 딱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 설정에 들어가시면은요 설정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언어가 있습니다. 언어 설정에 들어가시면 쭉 내려가는데 여기 언어가 랭귀지라고 영어로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를 들어가서 한국어로 바꾸면 한국어로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어느 언어로 사용할지를 갖다가 여기서 미국에서 다운을 받아서 미국 영어로 설치가 되다 보니까 영어로 이제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데 여기 세팅으로 들어가셔갖고 쭉 밑으로 제일 밑으로 가면 여기 랭귀지라고 되어 있는 영어 세팅을 갖다가 코리안으로 바꾸게 되면은 전체가 또 한국어로 또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설정 메뉴를 잘 활용을 하시면은 전체적으로 쉽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시니어 분들이 이 글자가 너무 작다 라고 해갖고 쓰기가 불편하다 그러는데 여기서 설정에 들어가셔갖고 여기 화면 요 화면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딱 하시게 되면은 여기 글자 크기나 또는 내 그 카카오톡 방의 배경 화면이나 이런 것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뭐 배경 화면은 큰 중요한 건 아닌데 중요한 건 이 글자 크기입니다. 글자 크기를 갖다가 이렇게 요 동그란 걸 가지고 크게 했다가 줄였다가 이렇게 옮기면은 글자가 커지고 이렇게 내리면 글자가 작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가독성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이 가독성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중요한데 바탕 화면도 이렇게 내가 편한 색깔로 지정을 해갖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세팅. 요 가독성 부분만 또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내 방에 데이터를 갖다가 다 지우고 싶다 할 때 여기 내 방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방에 들어간 상태에서 요 세 가지 메뉴판을 딱 누르게 되면은 지금 정덕찬이라는 하나의 방을
올라가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교 세미나라는 방을 들어가 갖고 요 메뉴판을 누르면은 현재 채팅방 배경화면 데이터 관리 요렇게 나온 거거든요. 금방 선교방에는 1.9MB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지우려고 하면 채팅방 데이터 관리를 딱 누르게 되면은 이제 그 데이터를 다 지울 수가 있습니다. 미디어 데이터를 갖다가 1.98기가를 삭제하게 되면 그 방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지울 수가 있고요. 그 방에 있는 이 대화, 문자 대화만 남겨놓고 그 방에 올려져 있는 영상 파일이나 이런 것들은 데이터를 많이 먹기 때문에 그 스마트폰의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데이터를 모두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 데이터만 삭제할 수도 있고 동영상 데이터 될 수 있고 뭐 이렇게 따로따로 일일이 구체적으로 지목해서 지워버리면은 서로 대화했던 문자 내용들은 사실은 그게 뭐 수십 년간 쌓아놔도 문자 데이터는 데이터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동영상이나 이런 데이터들이 많으니까 여기에 들어가셔갖고 이런 식으로 내 데이터를 삭제를 하게 되면은 데이터의 리소스를 많이 줄이게 되는 거죠. 실제로 여러 가지 방 중에서 방에다가 딱 들어갔을 때 요 위에 있는 요 세 줄, 요 세 개가 덴버드림교회 홈페이지도 요게 메뉴판 역할을 하잖아요. 요게 메뉴판입니다. 요걸 딱 누르게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메뉴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내가 메뉴판을 누르게 되면은 요런 이제 메뉴들이 나오고 여기 채팅방 관리를 어떻게 할지 사진을 지울지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앱을 활용을 할 때 이런 설정 부분에 있어 갖고 설정 단추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요걸 익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자, 오늘은 첫 시간이고 하니까 전체적인 개념들을 쭉 설명을 드렸고요. 좀 더 실질적이고 직관적인 부분들은 실제로 휴대폰을 들고 일일이 이제 테스트하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